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미국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한 기업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이 좀 있는 기업들 몇 개에 대해서 이제 실적 발표 내용을 좀 공유를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테슬라부터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겠죠. 테슬라는 매출이 233.5억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3% 정도 낮게 나왔고요. EPS랑 순이익이 각각 예상치보다 한 10% 정도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한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과도하게 주가가 빠진 원인이 뭔가 요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실적 발표 하이라이트를 좀 볼게요. 2023년도 이제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의 인도량 목표치는 180만 대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을 했는데 달성을 위해서는 4분기 최소 47만 6천 대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2분기에 공장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3분기에 인도량이나 이런 것도 좀 안 좋게 나온 것도 있는데 역시나 2분기에 공장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4분기에는 효율성이 좀 제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월이랑 9월에 가격 인하를 했잖아요. 요게 이제 판매랑 인도량 쪽에서는 역시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인도량 목표치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 신규 모델 Y를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신규 모델 Y라고 해서 뭐 외관이 크게 바뀌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좀 많이 바뀐다. 기능이 좀 향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게 10월 초에 중국에서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속도가 좀 빨라지고 뭐 인테리어가 조금 더 깔끔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격은 변동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내년에는 모델 Y의 업그레이드가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하일랜드라고 하는 게 9월 1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신규 모델 Y랑 똑같이 모델 3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데요. 6년 만에 첫 업그레이드여서 많은 투자들이 좀 관심을 가졌고요. 이게 아시아랑 유럽에서 이제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부품도 50% 정도나 교체가 되면서 효율성이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굉장한 업그레이드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매출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언제 출시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투자자들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구체적인 날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사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뭐 올해 가을에 출시할 거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날짜가 정확히 나왔습니다. 11월 30일 출시로 예정이 이제 되고 있고요. 이게 사이버 트럭이 지금 예약되기가 100만 대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뽑아내야지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될 텐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량 생산이라든지 현금 창출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제품의 디자인을 뽑아내는 것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100배나 더 어려운 것은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량 생산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사이버 트럭은 시제품에서 지금 완성 모델까지 나오는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간 25만 대를 생산하는 데는 지금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약대기가 100만 대 걸려 있는데 연간 25만 대 생산을 하면 4년 걸려야 이걸 다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5만 대 생산도 뭐 1년 반이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2025년도부터 뭐 본격적으로 25만 대씩 뽑아서 뭐 대략 계산을 하면 2028년도야 돼야 이제 대약이 물량이 다 빠지는 거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현금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그리고 이번에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은 역시나 이제 마진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순수 자동차 판매 순마진이 15.7% 나왔어요. 요게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안 나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실망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지금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마진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지금 자동차 가격을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뭐 마진이 떨어진 원인이라고 하면은 가격 인하가 있겠고요. 그리고 2분기에 있었던 공장 셧다운도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신규 공장들이 이제 생겼어도 처음에는 이제 가동이라든지 이런 게 정상화되는 것들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마진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총 마진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어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거든요. 17.9%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ESS 사업이 좀 영향이 컸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아무래도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건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언급을 하는 게 고금리의 영향인데요. 지금 가격이 계속 인하를 해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가장 싼 지역은 가격이 31,500달러입니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판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우려하는 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 그냥 현금 다 주고 사는 경우는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산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일부 현금을 냈지만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샀죠. 근데 이게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대출을 받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싸졌어도 판매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 분기에는 실적 발표를 할 때 가격이나 한 번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고 실제로 한 번 했죠. 근데 지금 요번에는 이야기했던 게 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서 자동차의 가격 변동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하를 할 수 있고 뭐 인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만 결국에는 몇 번이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금리의 향방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게 지금 좀 큰 우려로 작용을 했고요. 이번에 역시나 뭐 가장 큰 우려로 작용했다라고 하면 마진 하락, 이 고금리, 요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대 요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차량의 매출 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사실 지난해 4분기 때 이제 매출 원가가 39,500달러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치솟았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세 개 분기 연속으로 그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차량 매출 원가가 37,500달러예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가, 요게 좀 중요한 상황인데, 뭐 그러니까 차세대 차량 플랫폼을 도입을 해가지고 요거 50%까지 인하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발표했거든요. 언제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좀 아직 의구심이 있지만, 여전히 가격 하락으로 인한 마진이 축소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은 있는 거라서 기대의 요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3분기 매출이 16억 달러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를 한 거고요. 2분기에는 15억이었으니까 이게 15억 달러였으니까 이게 계속 이제 상승세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요게 총 마진이 24.4%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자동차 마진은 확 떨어졌지만 이제 총 마진이 올랐다고 하는 게 지금 ESS 사업이 좀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3분기 설치량을 보면 4기가와트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90% 성장을 해서 역대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ESS 산업은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현재 투자자들이 어떤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 더 크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 첫 번째로 매출 원가 절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신규 모델 대량 판매, 그리고 세 번째는 ESS 사업 확장, 그리고 네 번째는 과거에 대상 말씀드렸던 FSD의 활성화, 그리고 다섯 번째는 AI,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요거는 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마진 축소, 그리고 자동차 가격 추가 인하, 그리고 금리 변동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안 좋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이런 말씀도 드릴 필요 없이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은 본인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 대부분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기대사항을 더 좀 크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좀 있지만 너무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제가 항상 이제 뭐 꼭 말씀드리고 좋아하는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가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 잘 나온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구독자 증가였는데, 구독자가 876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이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을 뿐만 아니라 3년 내 최대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제 기억으로 그날 16% 정도 급증을 했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3분기 호실적의 어떤 달성 원인들 뭐 이제 경영 중에 여러 개 이야기를 했는데, 2분기에 시행했던 공유 유료화, 이제 계정 공유 금지죠. 그래서 이제 뭐 계정 공유하던 사람들 유료화로 전환을 하고 이런 건데, 요게 시행 효과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입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 히트작들도 조금 도움을 많이 줬는데, 원피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는 하지만 역시나 이제 인기가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그 수츠라고 하는 드라마 아세요? 그 변호사 얘기 뭐 이제 그런 건데, 이것도 좀 오래된 드라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라이센스 따서 하는 건데, 이게 6월 달부터 12주간 가장 많이 본 컨텐츠로 기록이 됐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중요한 게,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구독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넷플릭스가 과거에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서 구독료를 몇 번 인상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경쟁이 좀 심화되고 했을 때 구독료를 인상했을 때 미국 내에서 구독자가 이탈을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구독료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예상이 중론이었는데, 지금 구독료를 인상했어요. 베이직 모델하고 프리미엄 모델에서 구독료를 인상했는데,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2달러 인상했고요. 프리미엄 모델은 3달러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 지금 사업에 자신감을 보이는 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속내는 당연히 첫 번째로 사업의 자신감을 표명하는 것도 있겠죠. 지금 경쟁사 대비 처음에는 경쟁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거 우리 좀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네 라고 하면서 자신감이 살아났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이유가 더 크다라고 좀 저는 보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베이직 모델을 미국, 캐나다 이런 데에서 없앴잖아요. 이 베이직 모델을 없애면서 고객한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광고 모델로 가거나 스탠다드 모델로 가라. 아예 싼 모델 광고로 가던가 아니면 그냥 스탠다드를 써줘, 이렇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광고 모델의 단가가 수익 단가가 더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광고 모델로 내심 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베이직이 해보니까 미국이랑 이런 데서 해보니까 나쁘지 않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래서 오늘 나온 것, 이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베이직 멤버십 가입 제한 확대잖아요. 그래서 베이직 모델을 완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존의 베이직 모델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걸로 옮겨주기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베이직 모델의 가격을 올린 것은 어찌 보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베이직 모델 사람들이 이제 그만 스탠다드로 가던가 아니면 광고 모델로 가라, 그만 써줘 라고 하는 좀 어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은 사실은 이번에 3달러 올려서 22.99달러거든요. 그럼 이거 안 올렸을 때도 사실 19.99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프리미엄 가격을 지급하고 있던 사람들은 기존에도 이런 인상 부분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올려도 크게 이탈자가 없다라는 판단에 올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베이직 멤버십 가입 제한 확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이런 데에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확대를 요번에 독일, 스페인, 일본, 멕시코, 호주, 브라질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직 모델은 더 이상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마 확대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고 요금제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3분기에 가입 고객 70%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광고 요금제로 가입한 사람들이 70%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12개 국가에서 도입이 됐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근에 이제 신규 가입자의 30%가 광고 요금제로 간다고 합니다. 광고 요금제는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별로 굉장히 이제 그 기호에 맞춰서
이제 그 컨텐츠를 추천해주고 UI까지 변경을 하는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최고인 거예요. 광고를 그냥 사실 뭐 슈퍼볼이나 이런 데에서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맞춤형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시청자분들도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많이 사거든요. 우리가 흔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신기하게도 진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기하게도 제가 무슨 뭐 지인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 그게 광고가 곧 떠요. 넷플릭스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광고가 뜨니까 클릭을 해서 사게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넷플릭스도 그 시청자들의 기호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맞는 광고를 노출시켜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탐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광고형 모델로 구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출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주들하고의 협상에서, 광고료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입장에서는 베이직 모델 쓰지 말고 광고형 모델로 가서 광고형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좀 속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영진에서 이제 4분기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을 좀 했는데요. 4분기 매출은 87억 달러로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안 나왔는데 사실은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률은 20%를 전망하면서 요거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요 내용들 좀 보면요. 자사주 매입을 100억 달러 더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아직까지 10억 달러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자사주 매입은 더 많이 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TV 스크린 타임 시장 점유율이 8%가 나왔어요. 8% 별로 뭐 안 높은 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는데 1위가 유튜브거든요. 근데 유튜브의 9%보다 1%밖에 안 뒤지니까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기대작으로 하면은 뭐 그 오징어 게임 스피노프를 해가지고 실제 참여자들 하는 거, 그거랑 뭐 크라운 마지막 시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4분기에는 또 히트작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리스크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은 다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뭐 물론 좋기는 하지만 리스크라고 하면은 끝나지 않고 있는 배우 연합의 파업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존의 작가연합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배우연합 파업도 사실은 뭐 작가연합 파업이랑 비슷한 내용들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무난하게 마무리되겠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연합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구독자별로 일정 퍼센테이지를 우리에게 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그 OTT 업계에서는 아니 그렇게 어떻게 하냐, 히트작에 대해서는 일부분 좀 공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기준도 좀 애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길어진다고 하면 조금 리스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작가연합 다 뭐 조율을 해가지고 작가들이 이제 시나리오 쓰고 그러면 이제 배우연합에서 배우자들이 이제 거기에 출연을 해서 영화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그 계속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럼 작가연합과의 이제 그 협상도 지금 좀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곧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인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TT 업계에서는 사실 이번에 가격 인상도 그렇고 자신감이 좀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서는 오히려 좀 넷플릭스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 길어졌을 때 넷플릭스가 계속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건 이 배우 연합의 파업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야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작품들이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고 요금이 너무나도 정착을 잘하고 있고 구독자들이 너무나도 잘 분산이 되고 있고 이탈보다는 분산이 되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요번 실적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 배우연합의 파업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SML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했어요. ASML은 매출은 조금 안 나온 반면에 EPS나 순이익은 잘 나오면서 마진은 좀 괜찮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수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왜 그랬나 좀 보면요. 이게 먼저 이제 매출 같은 경우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웠었는데 요거를 메모리향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향 이렇게 좀 나눠보면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메모리향 매출 같은 경우에는 31% 감소했습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 향으로 보면은 오히려 26%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TSMC가 이제 캐펙스 이제 확대 계획이 기존에보다 이제 100억 달러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수요 줄어들겠네 했는데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승 사이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별로 보면은 EUV가 지금은 제일 고가 상품이잖아요. 근데 EUV 같은 고가 상품의 수요는 조금 감소한 반면에 중저가 제품의 수요는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이어지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심리가 굉장히 약화됐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V 같은 이제 고가 제품을 사들이는 데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요. 이게 수주에서도 좀 나왔는데 3분기 이제 수주가 26억 유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 예상치가 45억 유로였어요. 이게 지난 분기 대비 42% 정도 감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주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EUV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5억 유로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고가 제품 굉장히 안 팔리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마이너스 11%, 시스템 반도체는 오히려 플러스 1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었고요. 요거는 TSMC가 실적 발표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게 TSMC 실적에서도 나왔습니다. 경영진 전망은 나쁘지 않았는데 4분기 매출 67에서 71억 유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 총 이익률도 50에서 51%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매출 증가율 30% 정도 예상하는데 요거는 좀 긍정적이에요. 2022년도에는 1%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이건데 R&D라든지 투자 쪽으로는 박차를 가할 것 같대요. 요거는 업황이 안 좋을 때 오히려 확장하는 모습이어서 향후의 시장을 더 선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번에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5.5억 유로 발행했거든요. 요게 1년 만에 발행을 하는 거고요. 1년 전에는 2.4억 유로 발행했으니까 그거에 거의 2배 넘는다고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회사채 발행을 사실은 회사채 발행할 때 이게 시장에서 안 좋게 작용할 때도 있고 좋게 작용할 때도 있는데 ASML에 대해서는 요번에는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하이 NA EUV 이 제품 개발에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EUV 제품도 ASML 말고는 어디도 범접할 수 없는 기술인데 이거를 그 EUV 기술 이상 하이 NA EUV 투자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초격차를 벌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번에 자사주 매입 규모를 축소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안 좋은 건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배당은 다행히 조금 기존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사주 매입을 줄이면서 R&D 쪽 비용을 좀 많이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황이 조금 안 좋고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를 많이 늘리면서 향후에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려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좀 정치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중국에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요. 반도체 업체들로부터는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효과들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도 지금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이 뭐 기존에는 뭐 올해 말 뭐 이렇게 이제 좀 있었는데 지금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고 이제 다들 판단을 하면서도 업황의 턴어라운드에 대해서는 202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ASML의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사실 조금 애매하기는 했었는데 주가의 변동은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세 개 기업을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때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